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자, 네, 오늘 11월 15일, 어느덧 11월의 중간, 11월의 가운데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6시 18분. 네. 오늘 월요일인데요. 이 안개가 좀 또 많이 꼈네요. 항상 좀 이렇네요. 안개 낀 날. 지금 기온은 한 3도 정도 되고요. 예. 아이고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예. 걷는 풍부와 함께하는 아침 여는 걷는 방송, 걷는 토크,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하는 걷는 풍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제가 59일째인데요. 항상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어느 아침이 가장 좀 이렇게 준비하는 게 힘드냐. 오늘 같은 월요일이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좀 좋아요. 그냥 뭔가 여유가 있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왜냐, 항상 이렇게 걷기 방송을 하고 나서 좀 쉴 수 있는 여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날 이제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딱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월요일은 좀 그렇죠. 월화수목금은 약간 주말보다는 좀 여유가 없는데, 특히 월요일은 약간 심리적으로 더 그렇죠. 풍부도 약간 그런 걸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람이 그렇죠. 와, 오늘 안개가 또 심하게 끼네요. 자, 안경 쪽은 이렇게 앉아주고. 네. 어제는 제가 심지어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좀 아침에 이렇게 좀 습도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안경에도 김서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김서림 방지제 이런 걸 찾아봤는데요. 지금도 좀 사용하고는 있는데, 김서림 방지 클리너 이런 걸로 안경을 닦고는 있는데, 항상 나오기 전에 이렇게 그걸로 닦고 나오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김서림 방지제를 한번 제대로 된 거 한번 사볼까 생각하는데, 약간 리뷰 같은 거를 많이 좀 보고 사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좀 화학 물질이라서, 예? 안경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피부 가까이 이렇게 접촉해서 막 쓰고 막 이러니까 조금 이제 안 좋은 물질들 함유되어 있으면은 조금 눈에도 안 좋을 수 있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우리 보면은 가습기 살균제 이런 거 문제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나 코에 이제 가까이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대로 된 제품을 좀 쓰려고 하는데 그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종류가 또 다양해요. 다 또 뭐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이런 데서 나오니까 뭐 중소기업에서도 좋은 기업 뭐 좋은 제품들을 막 뭐 많이 만들고 할 수도 있는데 약간은 이제 좀 의심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보류 중인데요. 좀 괜찮은 거 좀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스크는 또 써야 되니까요.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김이 서리고 막 이런 일이 많긴 한데 계속 마스크는 또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는 게 살짝 이제 급선무긴 합니다. 이게 안경에 김이 서리는 게 사실 그런 효과거든요. 딱 여름에, 특히 여름에 습도가 높잖아요. 여름에는 절대적인 습도가 높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같은 공간, 같은 크기의 공간 안에서도 수증기를 많이 함유를 할 수가 있는 조건이 뭐냐, 그게 온도거든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크기의 공간 안에서 온도가 낮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같은 공간 안에서 똑같은 양의 수증기가 있어도 어느 경우에는 아직 포화가 안 됐기 때문에 수증기들이 증발이 가능하다. 그럼 그 경우에는 안경에 김서림이 적겠죠. 그래서 오히려 여름이 그런 김서림 현상 이런 게 적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겨울이 되면, 한겨울이 돼버리면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 양도 그만큼 적어져서, 그래서 수분이 잘 증발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차가운 물질 벽면에 막 그렇게 응결이 돼가지고, 수증기가 응결이 돼가지고 남아있는 상태가 되죠. 그게 여름에, 이제 아주 더운 무더운 여름에 어떤 유리컵에다가 콜라를 따르면, 차가운 콜라 따르면 그 유리컵의 벽면에 물기가 생기는 현상, 그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하고 사실 똑같은 거죠. 안경에 이제 이렇게 김이 서리는 현상이, 그냥 그 안경, 그 유리로 되어 있는 안경의 벽면이 차가워져 가지고 주변에는 수증기가 많은데 그 차가운 벽면에 연결이 돼서 붙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상 자체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현상을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지는 못하는 걷는 풍부입니다. 현상을 발견했고 원리도 알았으면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예전에 진짜 한 2000년대쯤에 항상 핫하게 이제 떠올랐던 기술이 그 어떤 특히 휴대폰 같은 데 보면 그 표면을 나노 입자 처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특히 음나노 입자 처리 그러면은 표면 자체를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불순물들 특히 인체에 유해한 그런 세균들을 막아주는 그런 구조를 이제 이 휴대폰의 표면에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런 기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별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 이후로 기술 개발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어떤 소재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워낙에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런 병원균들, 바이러스들 이런 거를 확률적으로라도 100%는 아니더라도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어떤 약품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처음부터 휴대폰 자체를 만들 때 어떤 표면 처리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약간 세균을 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좀 만드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본 풍부였습니다. 근데 어렵겠죠. 특히 안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추운 날씨에 김서림 현상 이런 게 좀 문제인데요. 특히 그런 걸 좀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하는 사람들, 밖에 추운 날씨에 딱 안경 쓰고 가다 그때까지는 괜찮죠. 딱 버스에 올라서자마자 김서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따뜻한 주변 공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 양이 많기 때문에요. 갑자기 안경 주변이 차가우니까 이슬점이 떨어져가지고 포화 수증기량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화된 그런 수증기들이 바로 안경 그 표면에서 응결이 일어나요. 그런 현상. 아니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따뜻한 실내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죠. 주변 공기들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 따뜻한 공기에 그 기체 상태로 있던 수증기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차가운 표면을 만나서 마치 여름에 그 유리 컵에다가 콜라를 따르듯이 그러면은 그 유리컵 벽면에 막 그 물기들이 생기듯이요.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게다가 어제는 좀 괜찮은데요. 어제는 좀 안개가 없었는데 오늘은 또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안개가 많이 꼈어요. 저 멀리 좀 보면은 불빛만 보여요. 물론 지금 어두운 새벽 아침이긴 하지만 주변에 이제 뭐 나무나 산이나 뭐 그런 윤곽이 좀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6시 33분이네요. 걸음수로는 2000보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 날씨가 되게 춥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걷기 좋은 날씨예요. 안경을 껴서 차 오는지 잘 보고 이제 가야 되고요. 차도 조심, 사람도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날은. 어제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죠. 또 넷플릭스 통해서 봤는데 재밌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다룬 영화, 조 라이트 감독의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게리 올드만이 주연으로 나왔어요. 2017년도 개봉작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 16년도, 17년도. 네. 뭔지 아세요? 2차 대전 때 영국의 어떤 뭡니까,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죠. 영국을 이끈 지도자, 바로 윈스턴 처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많이 제작되는 유의 그런 영화긴 해요. 그런 드라마를 갖고 있는. 보면은 처칠이 총리, 그러니까 우리가 수상이라고 부르죠. 영국의 수상. 2차 대전을 책임지는 영국의 수상, 최고 책임자. 네, 한국으로 따지면 대통령. 물론 영국은 조금 다르죠. 입헌 군주제죠, 영국은요. 입헌 군주제이면서 의원 내각제입니다. 한국과 정치 체제가 많이 다르긴 해요. 거기서 최고 지도자입니다, 수상이요. 윈스턴 처칠. 영국은 국왕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국왕에 대해서 군림은 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영국 국왕은 그래도 계속 존재하고 영국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약간 명예로운 뭐 아버지 어머니 같은 존재죠. 네. 실제로 통치에 막 관여하거나 실제로 막 정책을 펴거나 뭐 어떤 그런 일은 하진 않지만 약간 형식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수상을 임명하는 그런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영국이 이번 이제 수상이 된다, 이런 거는 국왕의 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 결정에 보통 따르게 되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화가 딱 그렇습니다. 1940년 5월을 다루고 있어요. 그때가 그 유명한, 예, 우리가 이미 영화로서 경험한 적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 직접적으로 그 영국의 덩케르크 해안에, 예, 그렇게 프랑스가 독일의 공격을 받아서 그 독일군에 의해서 계속, 예,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후퇴하는데 결국은 그런 해안가에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예.
그 며칠간 해안가에서 그 많은 병력들이 계속 버티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그 덩케르크의 그 기간을 이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아직 말씀을 안 드렸죠. 영화 제목은 다키스트 아워입니다. 다키스트 아워. 게리 올드만이 윈스턴 처칠을 연기했습니다. 덩케르크가 그 한 명 한 명 군인들, 그 다음에 그렇게 덩케르크 해안에 몰려있는 사람들, 그 군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출발한 민간 어선들, 그 크고 작은 그 민간의 어선들, 그 배를 직접 몰고 군인들을 거기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출항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다면, 다키스트 아워는 영국의 당시의 정부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0년대) 유럽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어두운 시기였어요. 그야말로 다키스트한 그런 시대였을 겁니다. 1940년 히틀러가 주변국들을 점점 압박해 오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나치의 히틀러입니다. 예. 주변국들, 예. 폴란드, 체코, 예. 네덜란드 막 넘어가면서 벨기에 침투하고요. 그 다음 프랑스까지 막 밀고 들어옵니다. 프랑스 파리가 막 함락되고 그럽니다. 당연히 영국에서 그런 소식을 전해 듣죠. 프랑스하고 영국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서로 간에 전쟁을 하기도 하고, 예, 서로 간에 경쟁도 하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같이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 동맹국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 그 히틀러의 나치가 막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특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게 그 나치의 전차부대였습니다. 우리가 독일 하면은 뭐 스포츠 같은 거 보더라도, 축구팀 봐도 뭐 전차부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탱크가 굉장히 강력했죠. 그리고 탱크가 밀고 막 내려오는 속도도 엄청났죠. 빠른 속도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기갑 부대 자체가 엄청나게 파워풀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더해서 공군 병력도 수적으로도 위에 있었고요. 다만 이제 영국은 대륙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섬나라죠. 만약에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프랑스를 딛고 바다를 통해서, 해군 병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바다를 통해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공군, 전투기 병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보다는 어떤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서, 그렇죠? 어떤 지형적인 요인, 시간을 확보하기에는 용이했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침공을 받았지만 영국은 아직은 조금 작전을 세울, 전략을 세울 그런 시간, 기회는 있는 거예요.
1940년 5월이 딱 그랬습니다. 1940년 5월에 그 당시에 내각은 이미 있었죠. 그 당시 수상이 네빌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네빌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이 있고, 헬리팩스라는 또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수상이고 그 다음에 외무장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처칠하고는 좀 달라죠. 처칠은 히틀러의 본질을 알아봤어요. 히틀러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난 시간 동안 간파를 해낸 정치인입니다. 그게 처칠이었고요. 나머지 체인벌리나 헬리팩스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유화적인 그런 전략을 쓰죠.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해요. 타협을 하려고 하고요. 어떤 외교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변국들이 그런 어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영국의 의회는 지금 현재 내각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쏟아붓게 되죠. 특히 야당에서요. 그래서 사실은 당시의 여당이었던 그 보수당이 다음 총리로서 원래 첫 번째 거론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헬리팩스였는데요. 그때 수상이 생각하죠. 그때 수상이었던 체인벌린이 판단합니다. 헬리팩스로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때 처칠이 이제 거론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여당에서 유일하게 야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 바로 윈스턴 처칠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절차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죠. 그때부터 이 위기를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그런 지도자로서 처칠이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국왕하고 그렇게 접견을 하면서 수상이 되는 승인을 받게 되고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내각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보안을 유지를 해가면서 독일을 상대로 어떻게 임할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지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5월에 덩케르크로 영국군 30만 명이 그렇게 탈출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밀려 내려와서. 그 당시에 그 프랑스에 파견돼 있던 영국 군대는 거의 영국군의 주력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상 어떤 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프랑스의 상황이란 거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프랑스 자체가 거의 함락된 상태였고, 예. 독일군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해도 와, 이거는 진짜 이 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영화 덩케르크에서도 보면
이렇게 퇴각해 온 군인들이 예? 너무나도 무기력해요. 그냥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예? 어떤 반격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도보 해협을 넘을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운이 좋으면은 도보 해협을 넘지,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처칠은 그 상황에서 다른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그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협상, 타협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각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도 자신들이면서 북일과 협상을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치를 보내는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 모든 책임을 이제 떠안아야 돼요. 어떻게 임할 것인지. 근데 우리 역사극들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결론은 나 있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빠져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론은 나 있죠. 그러나 인간적인 고뇌하는 장면들은 또 여지없이 담겨져 있죠. 영화 속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윈스턴 처칠. 여기서 영화에서 지하철이라는 게, 영국 지하철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소재로 나오거든요. 영국 지하철은 그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쵸? 20세기 들어오면서 그런 산업의 많은 발전이 일어나고, 20세기겠습니까? 그 전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혁명의 본고장 자체가 영국이잖아요. 산업혁명의 발생지, 그 영국에서 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떠오른 지하철. 지하철이라는 그 공간은, 그 교통수단은 처칠한테는 남다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한국의 정치 상황하고 좀 비교가 돼요. 막 좀 예전부터 한국이 대선이 있고 이러면 대선 후보한테 어떤 서민들의 생활 관련해서 막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게, 버스는 타보셨나? 지하철은 타보셨는가?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잘 대답을 못하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나도 이용을 하는데 금액을 거의 한 10배 이상 막 틀려버리고, 그런데도 본인이 이용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좀 약간 반대로 나오죠. 자기가 그런 거 안 해봤다고 얘기를 해요. 난 뭐도 안 해보고 내가 뭐를 줄 서서 기다려 본 적도 없고, 요리를 할 줄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그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칠은 당연히 이용을 해본 적이 별로 없겠죠. 아니 없겠죠. 아예. 만약에 실제로 이용을 한 적이 있다면 그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실제 그 당시에 영국 런던의 시민들처럼 어떤 생계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이용한 거죠. 그거는 지하철 자체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처칠한테 있어서는 지하철은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공간이었을 거예요. 두려운 대상이었을 겁니다. 지하철 자체가요. 물론 정치인으로서 그런 일반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시민들이 잘 살게 만들기 위한 그런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해왔지만 그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시민들, 그 서민들의 생활 하나하나에 이렇게 파고들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방향을 같이 이제 정하고 이러는 시도들은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게 한계죠. 사실 정치인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함께 소통하고 이러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 서민들이 그 생활이 나아지기 위해서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해왔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서민들의 바로 피부에 이렇게 딱 밀착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그 공간 자체는 일종의 본인이 어떤 이렇게 자기하고의 관계는 좀 먼 뭔가 소외된 자신이 동참하기 힘든 이거는 자신의 어떤 세계가 아닌 그런 두려움. 마치 뭘까요, 그거는? 그 스스로가 이제 동경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칠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어린 시선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도 하고 있고요. 그런 애정어린 시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본인 스스로가 직접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과 피부를 맞대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똑같은 걸 막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고뇌 비슷한 건데요. 동경하는 대상이 있어도 그 사람의 공간으로 이렇게 다가서기 어려운 거.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은 처칠에게서 일종의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어려움의 대상, 그다음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려집니다, 지하철이요. 근데 이야기는 이러면 이제 분명해져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지. 그 지하철을 극복을 하게 되겠죠. 지하철에서 처칠은 나중에 힘을 얻게 되죠. 예. 싸울 용기, 투지를 얻게 됩니다. 영화적인 상상력일 거예요. 예. 그런 영화적인 상상력이긴 하지만 그게 납득이 됩니다. 마음속에 와닿죠. 예.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처칠은 독일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 그 민간인들의 도움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1940년 5월에 민간 어선들의 도움으로 그 덩케르크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게리 올드만의 연기도 일품이거든요. 예전에 메릴 스트립이 또 한 명의 영국 수상, 이 사람은 1980년대에 여성 수상이죠. 그 대처리즘으로 유명한 마가릿 대처, 철의 여인 마가릿 대처를 연기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때도 영국이네요. 영국에는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죠. 네. 유명하고 역사에 남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평가들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만 영화들에서는 어떤 그 정치인, 그 지도자의 어떤 내면, 그런 결단을 보이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같이 보여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키스트 아워,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의 이야기고요. 처칠의 내면을 표현하는 연기, 게리 올드만의 좋은 연기를 볼 수 있고요. 독특하죠. 그때 2차 대전에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처칠의 모습을 통해서 한편으로 우리 그 2차 대전의 정치사를 이렇게 엿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기도 하고요. 다키스트 아워와 덩케르크를 같이 이렇게 본다면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또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그 전쟁을 다룬 영화로서 대단히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들은
얼마나 진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그 상상력, 감독의 상상력, 그 제작진의 상상력이 가미가 되는 건 당연하죠. 그 역사에서 밝혀진 그 내용들을 담으면서 동시에 그 행간을 읽어내면서 그 행간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의 상상력을 부여해서 그런 스토리텔링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두 영화 다 그때 영국의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당당하고요. 예. 그래서 역사에 남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의 어떤 재앙, 예, 위기, 극복의 대상으로 주어졌던 게 히틀러의 나치였다면, 우리가 어떤 이런 극복을 할 수 있는 희망, 예,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그 당당함, 어떤 미래를 향한 어떤 이런 전진,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는 처칠을 통해서잖아요. 영국의 처칠, 영국의 지도자.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이제 11월도 이렇게 중반, 이제 후반에 접어들고 12월, 그 다음에 내년 1월, 2월, 3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이런 우리 역사를 좀 돌아보면서, 인류의 역사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어떻게 임했는지,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요, 그런 지혜를 이제 좀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면서 벌써 7시 6분이 됐네요. 오늘 월요일 아침, 안개가 심한 날씨. 안개가 상당히 평소보다도 더 심한 편이에요, 지금은. 좀 해주고, 쓰고. 오늘 미세먼지 수치도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추운 날씨에 안경이 아니고, 추운 날씨에 안개 끼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도 많고, 공기층도 지금 안정돼 가지고 잘 이렇게 공기 순환이 잘 안 이루어지고, 이럴 때는 좀 외부 활동을 좀 생각을 하면서 조심해서 좀 할 필요가 있죠. 네. 날씨가 이렇게 좀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이렇게 어둡네요. 저 화면에서도 안개 낀 모습들이 이렇게 쫙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라서 조금 아침에 이렇게 좀 일어나고 이러는 게
좀 괜히 짜증나고 좀 부담스럽고 더 자고 싶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좀 떨쳐 이겨내고 그냥 다키스타 아워에서 그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윈스턴 처칠처럼 우리도 이 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월요일의 위기를요. 네. 결단력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안개 낀 날 풍부의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내일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좋은 방송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